두 번째 일단은 볼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그래서 분포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는 걸 했죠. 이산 확률 분포, 그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했고, 여기는 거의 연속 확률 분포 쪽이 많은데, 일단 이항분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이항분포라는 것은 독립시행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항정리 공식하고 큰 연관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는 여기에 요거 나와 있죠? 그래서 b n, p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n은 시행 횟수 적을까? 몇 번을 시행했느냐라는 겁니다. n은. 그 다음에 요거 p는 일어날 확률. 그래서 몇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은 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보면은 만약에 n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이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죠. 그래서 n번 중에 x번 일어난다. 일어날 확률이 x번 일어나면 q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q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여기 나와 있네. q라는 것은 1-p. 그래서 여기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는 독립시행. 그래서 어떤 사건을 했을 때 다음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우리 독립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렇게 되겠대. 자, 그러면 얘는 일어날 확률과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 P만 알면 굉장히 편하겠대. 원래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면 결국 우리가 그 X에 들어갈 숫자들과 그 다음에 확률들을 구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다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해오던 작업들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독립시행이면은 그 작업들이 다 필요 없고 요걸로 갈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평균을 구할 때 표가 필요 없고 그냥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평균으로 바로 나올 것이다. 원래는 증명하는 게 한 열 몇 줄이 존재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은 얘 두 개 곱하면 되네? 굉장히 쉽네? 그래서 평균을 딱 구하고,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평균이죠. EX. 평균에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만 곱해주면 그게 바로 또 분산이 돼버려. 그래서 표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NPQ가 분산이래. 그러면 표준 편차 시그마는 이렇게 돼서 루트 NPQ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독립시행은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도 가장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요 작업으로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할 거고, 일단 대략적으로 뭐가 있는지 전체적인 틀만 한번 볼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는 패스라고. 자, 너희가 수능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반드시 출제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정규 분포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정규 분포는 얘가 확률 밀도 함수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 뭐 이렇게 무리수 2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이과생은 알죠? 무리수 2를 2에 지수에 지금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 식도 우리는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있느냐? 전혀 외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빨려라! 쉽게. 자,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것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앞으로 정규분포 곡선, 이런 모양의 곡선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그려 나갈 건데, 여기가 이렇게 되죠? 여기에 m이야. 얘가 평균이죠? 평균을 기준으로 얘는 좌우 대칭이 되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뭐 종 모양, 원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종 모양인데 종 모양 곡선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그거 필요 없어.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정규 분포 곡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종 모양 그래프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겠대. 자, 그러면 우리는 저번에 연속 밀도 함수에서도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이 나와야 되겠지. 전체 면적은 1이니까. 그러면 이 절반의 면적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0.5, 2분의 1 절반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정규 분포는 아까 전에 이항 분포가 시행 횟수, 일어날 확률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은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n이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뭐가 기준이 됩니까? 평균이 기준이 되겠지? 평균을 기준으로 딱 축이 만들어지니까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죠. 그래서 분산을 우리는 표준 편차의 제곱, 이거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거 있을 때 아까 평균을 요거 두 개 곱해서 평균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여기다가 Q를 곱하면 분산이 자동적으로 구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표를 만들어서 이산확률 분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편차라는 거. 시그마가 표준 편차잖아. 그치? 편차라는 건 뭐냐면 편차는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라는 것도 조금 적어놓자. 얘도 중3 때 배웠던 겁니다. 편차라는 것은 변수 마이너스 평균이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편차라는 것은 평균이 여기야. 그러면 제일 멀리 떨어진 건 뭐야? 여기 변수에서 여기까지가 제일 많이 떨어진 거네. 그치? 얘를 편차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뜻이야. 요거가 편차. 자, 그러면 편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니?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곡선을 이해할 게 그 괄호 2번에 나와 있어서 괄호 2번 쪽에 비교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자, 여기서 봤을 때 일단 직선 어디에 대칭이다? 우리는 m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저기다가 적어놔야 될 것은 4번은 x는 m, 종모형 곡선이 지금 여러 개 나와 있어. 일단 뭐 생각하지 마. 그런 다음에 곡선,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항상 확률들의 총합이니까 얘는 1이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편차가 일정할 때, 표준 편차, 그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종 모양 곡선이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얘가 M1, M2, 여기가 M3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부터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동일하죠? 그랬을 때 편차가 일정할 때 M 값이 더 클수록 오른쪽으로 종 모양 곡선은 점점점 이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간다. 이거는 뭐 별 내용은 아니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야. 요 4번 정도가 중요하겠네. 평균의 값이 일정하래. 그러면 여기가 지금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디서 요렇게 됐을 때 요 부분의 면적은 항상 1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평균은 일정한데 요 놈의 표준 편차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은 이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좀 더 멀리 가겠죠? 그 다음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편차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거의 총합 자체는 1로 똑같아야 되니까 더 멀리 떨어지면 이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그 다음에 더 멀리 떨어지면 높이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총합이 전체가 1 되니까 편차가 크다 요렇게 되겠죠. 그럼 표준 편차, 멀리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더 클수록 표준 편차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걸 밑줄 쳐라. 편차의 값이 클수록
점점점 멀리 떨어질수록 요 높이는 어떻게 되겠니?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편차가 크다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전체 넓이가 1로 똑같으려면 높이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정도를 가지고 물론 그 다음 내용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유형에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 일단 쉬운 이항분포부터 가보자. 자, 첫 번째 유형. 자,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이항분포가 주어진 경우는 우리는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만 알면은 저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는 5번 시행을 하겠대. 5번 시행을 해서 우리는 일어날 확률이 4, 5회.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4회 일어난 것과 5회 일어난 것. 요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뜻하고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P, X는 4 더하기 P, X는 5. 5까지밖에 안 하니까 요 두 개를 더해야 줘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5번 중에 X번 일어난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래. 얘가 X번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총 5-X번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이걸로 확률 질량 함수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그 X에 집어넣을 것을 4 집어넣고 5 집어넣어서 더해 주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5C4 하고 4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의 1제곱 플러스 5번 중에 5번 다 일어나겠대. 그럼 얘는 4분의 1의 5제곱. 물론 요 뒤에는 필요가 없죠. 왜? 4분의 3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10만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계산하도록 합니다. 어떻게든 분모가 지금 4의 5제곱 그러면 1024분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죽을래? 너무한 거 아니야? 입에 뭐 물고 있는 거? 오물오물거리는데 너? 됐나? 그 다음에 와, 이거 할 수 있겠나? 계산이 복잡한데? 이건 답까지 구해봐야 되나? 자, 일단 X만 보자. 여기까지 딱 끊어야 돼. 일단 총 4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P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근데 3번보다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은 결국 4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P, X는 4가 결국 1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P를 먼저 구해야 돼. 자, 그러면 4번 중에 4번 다 일어나겠대. 그러면 P가 4번 다 일어나면 Q라는 것은 0번 일어나겠네. 자, 그러면 결국 4C4도 1이고 Q의 0제곱도 1이니까 결국 P의 4제곱만 남네. 얘가 16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당연히 P의 제곱은 4분의 1이고 P 값은 일어날 확률이니까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P 값은 2분의 1. 절반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딱 끝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Y로 넘어가 보자. Y는 7번 시행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딱 적어 놓으면 되겠죠. 똑같은 확률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7번 시행부터 그러면 0번 일어난다부터 7번 일어나는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6번보다 작은 0번부터 5번까지 5번 일어나는 것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네, 그치? 그러면 0, 1, 2, 3, 4, 5 다 구하면 싫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전체 1에서 빼는 거지. P, X는 6번 일어나는 것과 그 다음에 P, Y다, Y. 그래, 맞네.
여기 변수가 y죠. y가 7번 일어나는 것을 빼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네,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면 그냥 2분의 1에 7제곱 해버리면 되는 거 알죠? 왜냐면 1 마이너스, 자, 7번 중에 6번 일어난대. 일어나는 게 6번이면 일어나지 않는 2분의 1이 1번이니까 결국 여기가 2분의 1의 7제곱 돼버려.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면.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번 중에 다 일어나겠대 하고 여기를 2분의 1에 7제곱 해버려도 상관없죠? 그럼 뭐야? 1 마이너스 2의 7제곱이니까 128. 얘가 7이고 얘가 1이니까 8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128분의 120 약분하면 뭐 되나? 16분의 15? 16분의 15 이렇게 나오겠네. 자, x, y 두 개를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날 확률을 빼주는. 그래서 적은 횟수를 빼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거 가지고 각각 하나씩 구하는 거 일단 끝났고, 그 다음 얘도 똑같은 건데 왜 한 번만 돼 있지?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자, 조금 전에는 B 해서 일어날 횟수와 시행 횟수와 일어날 확률을 다 주어졌어. 그런데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라 이런 뜻이네, 그치? 자, 그러면 일단 딱 봐도 8번 시행을 하는 거네. 그러면 2, 8. 그 다음에 성공률이 성공하는 횟수를 이렇게 놨네. 성공률이 0.7이래. 그러면 여기가 일어날 확률이 10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물론 확률 질량함수를 세워야지만 안 해도 되겠죠? 일단은 0번부터 8번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건데 1 이상 그러면 1보다 이상인 얘를 구해야 되겠대. 그럼 다 구하지 말고 우리는 0번 일어나는 것만 빼면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px는 0 얘를 빼주시자 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그러면 8번 중에 0번 일어난다. 그러면 10분의 7이 0번 일어나면 여기는 10분의 3이 8번 일어난다라고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8시 0도 1이고 10분의 7에 0제곱도 1이니까 결국 원하는 것은 1 마이너스 10분의 3의 8제곱. 그래서 답은 3번 정도 되겠죠. 얘는 뭐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죠? 하나 더 있네. 잘렸어. 큰일 났네. 잠깐 수도. 너희 7번 풀어봐. 두 번째 유형 가볼게. 자, 이항분포 bn, p를 따른다라 했을 때 평균은 그 np를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얘가 q로 바뀌겠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한 번 더 곱하면 분산, 거기다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찾을 것은 vx를 구해야 되네. 그럼 저기다 그대로 가면 되죠? vx라는 것은 np, 9p 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b죠? 1-p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자, 일단 요거 만드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얘는 v의 EX 조금 전에 한 거야. v의 EX는 원래 있던 vx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니? 4를 곱해야 되죠. 곱해진 숫자의 제곱을 곱해야 되죠. 그랬을 때 얘가 8 나온다. 그래서 vx는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 전개해서 넘긴 다음에 9p 제곱 마이너스 9p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해서 우리는 p 값을 구해야 돼. 근데 p는 0 이상 1 이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3p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9p 나오죠? 그러면 p 값은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가볼게. 그런데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 우리는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뺀다.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면 얘가 3분의 1로 결정이 났으면 평균은 이거 두 개 곱하는 거네, 그치? 그러면 3의 제곱을 뺀다라고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얘는 11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 기억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3번 유형까지만 진행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요거 한번 가보자. 자, 또 이항분포가 주어져 있지 않은 확률 질량 함수만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게 B 몇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뭐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몇 번 시행한 거니? 여기 있는 확률 질량 함수를 보니까 64번. 그렇지. 64번 중에 X번 일어난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B 얘가 64. 그러면 일어날 확률은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있는 게 중요해. 그럼 얘는 굳이 분리시키자면 4분의 3의 X제곱. 그러면 일어날 확률이 얘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 4분의 1의 64 마이너스 X번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분모가 4의 X제곱 곱하기 4의 이거 제곱 하면은 4의 64제곱이 나오겠네, 그지? 저걸 분리시키는 저 작업을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래. 그러면 이 x라는 것은 평균은 이거 두 개 곱한 거네. 그러면 4 약분되면 16 곱하기 3 그러면 48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분산 vx라는 것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 확률 4분의 1을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하네. 그러면 분산은 12다 이렇게 딱 나오겠죠. 괜찮죠? 13번 한 번만 더 가볼게. 그래도 자, 13번. 이번에는 시행 횟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찾으시오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 그래서 표준편차, x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면 우리는 3만 곱해주면 된다. 요거 일단 결과를 가지고 얘는 원래 있던 시그마 x에다가 앞에 곱해진 숫자의 절대값 3만 곱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됐습니까? 자, 하나씩 가볼게. 우리는 요 식에서 뭘 가야 돼? vx라는 것은 저 제곱의 평균이 있으니까 이 x제곱에서 뺀다. 우리는 2x의 전체 제곱을 뺀다. 이렇게 되는 관계식을 일단 적어놓고 하나씩 출발해 볼게. 자,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네, 그치? 평균은 뭐니? 얘 두 개 곱한 게 평균이네. 그러면 요게 4분의 n이죠. 그러면 그걸 제곱하면 여기는 16분의 n제곱으로 바뀌어버리고. 괜찮죠? 그러면 분산은 이거 세 개 다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6분의 3n이 되네. 16분의 3n이 만들어지네, 분산은. 그렇게 하고 제곱의 평균 주어진 게 19라고 주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19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 16을 다 곱해. 마이너스 n제곱 넘기면 n제곱 되죠? 여기다 16 곱하면 플러스 3n만 남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9 곱하기 16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럼 플러스 3n이 나왔으니까 얘는 n 플러스 19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6은 0. 그래서 n 값은 16이다 이렇게 딱 나오네, 그지? 자, 그러면 요 16을 우리는 표준편차만 구하면 되니까 16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은 얘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산은 얼마가 된다? 3. 분산이 3이니까 표준 편차는 뭐가 될 것이다? 루트 3.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3루트 3이 원하는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유형은 조금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중에 정규 분포 나오면 곡선 그려서 할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3번 유형까지만 오늘은 진행을 할게. 이따가 너희